여러분, 갓바입니다. 뜨개톡톡이 벌써 이번 연도 마지막 회차일 것 같아요. 뜨개톡톡이 마지막 회차라는 게 아니라 23년도 뜨개톡톡 회차가 이번 회차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내년에 또 다른 시작이 되겠죠? 아직까지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23년도가 지나가는 게 조금 남기는 했지만 벌써부터 저에게는 이미 12월 달이 마감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 23년도 간에 또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번 영상으로 혹시나 또 새롭게 저를 봐주셨다면 24년도에도 꼭 다시 찾아와 주셔서 함께 뜨개로운 일상 혹은 쟤는 저런 취미도 있구나 하는 그런 일상들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되게 새롭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계속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연도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딱히 저의 일상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고 뭐 매년 그랬지만 계획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또 그대로 실행하기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또 우리는 계획을 하죠. 왜냐면 어떤 목표가 있는 거랑 또 없는 게 좀 달려가는 속도에서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계획을 했던 것 중에서 뭐를 이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큰 거는 저의 스토어와 저의 도안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제일 컸을 것 같고 근데 그만큼 또 못했던 것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작품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자라고 했는데 또 마음처럼 그렇게 제가 손이 빠르거나 혹은 많은 시간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도안 작업에 열중하는 그런 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뭔가 만들고 싶은 작품 수를 다 채우지는 못했어요. 도안을 사놓고 못한 거가 꽤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모로 뭐 아쉬운 점도 많고 그다음에 되게 뿌듯한 부분도 되게 많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분들에게 다 이번 한 해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그 한 단계를 도약할 수 있는 그 되게 중요한 중간다리가 되어줬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있어서 변화도 굉장히 크게 많았었고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들이 꽤나 많았어요. 일단 올해 했던 일들, 그다음에 올해 맡았던 어떤 일들을 정리해가는 한 해가 됐었던 것도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도 있고 또 저만의 것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우왕좌왕 뭔가 안 해본 것들을 많이 시도해보고 그런 것들을 했었던 연도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되게 그만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는 아무도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계획을 하면 이렇게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포기하고 혹은 좀 여유를 두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전에 계획을 짤 때도 꿈에 대한 계획을 짤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다 되게 부질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플랜 B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예상들 그런 걱정들 때문에 조금 텀을 두고 좀 느려졌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것들을 이뤄나가는데 그게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플랜에 적는 건 플랜에 적용시키는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는 되게 뜨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뜨개톡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23년도에 뜨개톡톡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여행 이야기를 담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옷을 또 주구장창 보여드리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갈 때도 바로 이전에 이 옷을 완성한 거를 올렸잖아요. 또 입고 싶었어요. 제가 이 옷을 정말 주구장창 입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었고 그만큼 딱 제가 생각했던 핏으로 또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도 거의 뭐 요즘 교복같이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 올라가는 브이로그에서도
꽤나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짝 질리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긴 했는데 그래도 뭐 예쁜 걸 어떡해요. 마음에 드는 걸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 뜨개톡톡에서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좋아하는 것들로 많이 채워진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편물부터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놀라실 텐데 이번 편물도 올드 패션드 가디건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게 올드 패션드 가디건인데 적극적으로 뜨고 있는 요즘 편물도 이 가디건입니다. 벌써 여기까지 떴고요. 아직은 늘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빨리 떴어요. 거의 이틀 정도 됐어요. 시작한 지 이틀 정도 됐고 여행 가면서도 얘를 들고 갔는데 사실 생각한 것보다 여행 가서 그렇게 많이 뜰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이것저것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막 짐도 막 여기저기 많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거의 2, 3일째? 오늘이 3일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원작실로 지금 뜨고 있고요. 제가 원작실 뜨기 전에 이 사이즈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도안일지 이런 것들 좀 미리 보고 싶어가지고 이 실로 했던 거였거든요. 당연히 원작실보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실이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왜냐면 얘는 대용량 털실, 그러니까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입한 대용량 털실로 합사를 직접 시팝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얘는 아예 그냥 이렇게 감기만 하면 되잖아요, 원작실은. 근데 이건 아니었어가지고 더 오래 걸리고 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뜨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미 이 패턴에 대한 이해를 다 했고 이미 도안에 대한 이해가 싹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것도 굉장히 빨리 뜨고 있는데 사이즈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보다는 살짝 작게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 소개하고 있는 5mm로 뜨고 있고요. 얘는 5.5mm로 뜨고 있어요. 당연히도 이 사이즈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걱정한 것보다 되게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굳이 저는 이제 완화키 늦은 손이기 때문에 제가 작가님이랑 아무래도 손땀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5.5로 굳이 늘리지 않더라도 사이즈가 이렇게 부담 없이 뜰 수 있게끔 걱정 없이 뜰 수 있게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뜨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쟤는 10타브에 5.5로 뜬 옷이 이 정도고 원작실 5mm로 뜬 옷은 또 기존에 이렇게 만들었던 옷이랑 이 정도로 사이즈 차이가 나는구나, 이걸 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뜨면서 간단하게 2024년에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안 뜨기를 할 차례여가지고 그냥 모양대로만 뜨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작품 수에 대해서 한번 목표를 적어봤어요. 제가 이번 연도에는 처음 이제 도안 시작을 하고 스토어 만드는 절차 뭐 이런 것들도 정말 다 잘 몰랐고 사실 지금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직 스토어가 되게 활성화가 되거나 뭐 구입률이 되게 높거나 그런 스토어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제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제가 조금 욕심을 한번 부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올해는 내가 참 뭘 하는 사람이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욕심이 큰 것도 없었고 더 막 뭔가를 더 해야 된다, 뭐 더 늘리고 싶다, 뭔가를 더 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은 있지만 욕심이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은 진짜 무조건 욕심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사람이. 근데 저는 욕심이 없었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원래 했던 일을 유지하는 것만 바빴지, 그리고 정리하는 거에만 바빴지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큰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꿈에 대한. 그러면서 욕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일단 제가 예상하고 있는 작품 수는 5개 정도를 일단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들으면 뭐 어떤 분들에게는 5벌에 대한 도안을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인가 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참 미션과 같은 숫자입니다. 가디건 3벌, 그다음 반팔 1벌, 그다음에 풀오버 1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오고 뭐 가을 오고 그럴 텐데 우선은 봄이랑 가을이랑 겨울 다 입을 수 있는 게 가디건이어서 아무래도 가디건 디자인을 조금 주력해서 만들 것 같고 여름에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도안으로 반팔 한번 떠보고 싶다, 성글게.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풀오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느낌,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가을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가을이나 늦여울부터 그것도 작업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별로 어떤 것들을 내가 시작하고 맞춰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패키지를 한번 준비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제 계획에 지금 써져 있는 게 패키지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준비를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자인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실에 대한 것도 연구를 또 많이 해야 되고 대량으로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이 컨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실 선택에서도 어떤 걸 목표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뜨개 옷 자체가 기성복에 생각하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이 실 자체가 너무 투머치 오버해가지고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실이 돼버리면은 또 접근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패키지로 접근을 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을 선택을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실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문 도안을 이번에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진작이 시작을 했거든요. 영문 도안은 제가 해석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또 오히려 영어로 서술형 도안을 구성하고 차트 도안을 구성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한국어 도안으로 처음에 배우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 도안을 애초에 영어 도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어 도안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한국어 도안이 나중이었어요. 저에게는. 영어 도안이 조금 또 쉬운 이유가 이게 봤을 때 표시되는 용어들 있죠? 그게 한국말보다 짧아요. 눈에 한 번에 들어온다고 해야 될까요? 익숙해지시면. 그래서 도안에 나와 있는 그 약어가 거의 영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미리 익히셨다라고 하면은 영어 도안을 보는 게 오히려 쉬우실 수 있습니다. 물론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쫙 영어로 서술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기도 있는데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시더라도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뜻 떠보시면은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분명 있거든요. 또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하는 그런 입시 영어 같이 막 어려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 도안이 조금 더 접근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안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영어 도안도 오픈하는 게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레이블리에서 오픈을 하고 싶은데 또 그것도 생각으로만 하고 있지 레이블리에서 오픈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확고해요. 다른 그런 사이트보다는 아무래도 이 뜨개인들이 접근을 또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많이 구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구성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 익숙하다 보니까 채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것을 또 올리고 싶거든요. 물론 이거를 봐주시는 분들은 당연히 한국어 도안을 또 그냥 보시면 되겠지만 저의 작은 꿈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번째는 요거는 좀 제가 뜨개를 한 거에 있어서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좀 고쳐보기 위해서 넣은 목표인데 작품 한 벌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제작 기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보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은 좀 여유를 가지고 했던 것도 있기도 있어요. 저는 뜨개를 완전하게 취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어 운영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도안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이 취미 같은 느낌? 그러니까 더 이상 취미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임했지만 취미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에 좀 제가 이제 욕심도 생기고 일에 대한 욕심도 좀 가져보고 특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꿈에 대한 욕심을 좀 많이 가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뭔가 편하게만 하고 싶고 여유를 부리면서 하고 싶고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한테 조금 더 채찍질을 하려고 조금 각오를 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일을 저의 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오래 롱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진 않겠지만 그런 걸 막 놓쳐가면서까지 막 달려야 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에 대한 플랜을 철저하게 잡고 그 작품을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또 이거 만들면서도 딱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평소보다 제가 좀 빠르게 작업하고 있죠. 제가 그렇게까지 뜨개를 빨리 하는 니터가 아니에요. 모터손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거 뭐 10일 만에 뜨신 분 브이로그 저 봤어요. 되게 좋아요, 그분. 그분 거 좋아하는데 뭐든지 좀 더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시는 분들이 이게 뭐 정말 진정한 모터선이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전 사실 모터선이 진짜로 아닙니다. 전 정말 느린 편이에요. 아마 중간중간 지금 뜨는 거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이 정도면은 진짜 손이 빠른 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빠른 손이 아닌 거에 플러스 그동안 여유까지 불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옷이 나오는 시간이 꽤 걸리게 되는 거예요.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빨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려지는 거. 저는 사실 또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도안도 만들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도안을 만들고도 있고 더 하고 싶은 사람인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또 온전히 취미로만 하고 싶은 사람도 아닌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마지막! 벌써 마지막까지 왔어요. 말을 조금 빨리 했나요? 제가? 5번째는 공격적으로 뜨개 노트를 채우기입니다. 제가 도안 때문에 만든 게 뜨개 노트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었어요. 아프리쿠스 가디건을 제작을 할 때 필요한 그 기법들을 노트에다가 다 넣었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이제 쉬어가기 타임을 두고 있는데 도안에 넣지 않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제가 알고 있는 기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채우고 싶다라는 욕심도 들었습니다. 완전히 초보적인 것들 있죠. 코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M1R, M1L 그다음에 또 다양한 늘리는 방식들 뭐 이런 것들 겉뜨기 안뜨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처음부터 찾아볼 수 있게끔 좀 채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 또한 되게 배우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뜨개 스킬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스터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연구를 하는 경지까지 오르신 분들 또한 막 프로시어를 열심히 하시면서 되게 열심히 다른 방식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까, 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까, 조금 더 쉬운 방식이 무엇일까를 계속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정답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또 끝이 없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양한 그 도안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워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스킬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조금 더 바삐 유튜브 영상을 올려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또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은 제가 뜨개에 관련해서 플랜을 해보고 있는 24년도의 저의 목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뜨개를 진짜 열심히 너무 재밌게 뜨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힘들어서 쉬는 거 이게 아니라 영감이 될 수 있을 만한 뭔가 열정으로 불태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런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쿠스 가디건 도안 작업을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다이소 가디건 프로젝트 그걸로 바로 들어간 다음에 또 그거 끝나고 이거 뜨고 있고 또 이거 끝나고 바로 이만큼 하나 더 뜨고 있잖아요. 원작 도안으로. 그래서 일부러 약간 각오가 이번에는 조금 23년도에 했었던 목표보다 24년도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각오가 조금 더 남다르다 보니 열정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실제로 이제 이룰 수 있는 준비들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때 막 달리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많이 즐겨야 된다 요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지금 도안도 찾았고 하니까 뜨고 싶었던 것들을 진짜 속력을 내서 한번 내가 몇 벌까지 뜰 수 있나 요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거 원작실로 요거 만들고 저희 엄마가 또 이거를 입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의뢰자가 원하는 색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을 또 이제 찾고 나면은 아마도 제가 뜬 올드 패션드 가디건은 총 3벌이 되지 않을까. 그 시간들을 요즘 꽉꽉 채우고 있어요. 내가 불쏘시개로 불태울 수 있는 이 열정으로 불태울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이 뜨개력을 엄청 재밌는 이 뜨개 활동으로 꽉꽉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올드 패션드 가디건 다음에 뜨고 싶은 도안 또 하나 남아있거든요, 가디건. 인스타그램 작품들을 구경을 하다가 딱 내가 입고 싶었다라고 하는 깔끔한 도안을 발견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구입을 했어요. 그것도 또 여행하면서 구입을 했단 말이죠. 실까지 다 왔습니다. 그 도안까지 딱 마무리가 되면 도안 제작을 또 이제 시작을 해볼 것 같아요. 장갑도 하나 남아있네요. 저 남자친구가 너무 원해가지고 저 장갑까지 이제 제작을 하고 나면은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 조금 더 공격적으로 24년도를 보내보고 싶다? 이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은 32이 되네요. 혹시 여러분들 이게 진짜 궁금한데 이제 진짜 만 나이잖아요. 만 나이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만 나이로는 30이거든요. 어디 가가지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만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냥 원래 나이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참 그냥 만 나이로 얘기를 했어요. 만으로 몇 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족보 갖고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어제 TV를 보다가 어떤 연예인분은 그냥 원래 나이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헷갈려. 이게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만으로 되기가 어려운 문화가 좀 있거든요, 사실. 이게 미국에서도 저랑 그 학교를 다닐 때 저보다 막 3살, 4살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저랑 같은 반인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언어적으로든 선후배를 대하는 문화든지 간에 그게 애초에 그 나이가 그렇게 되게 중요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데 한국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특히나 나보다 더 나이가 많으면은 뭐 언니, 그다음에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말로서의 그 구분이 있어서 그게 좀 더 어렵더라고요. 저의 목표들을 들으시면서 저렇게도 이제 열정을 불사지르는 애가 있구나. 쟤는 또 저런 목표도 있었네 하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4년에도 또 저와 재미있고 또 열정 가득한 그런 뜨개로운 시간들 가득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른 브이로그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